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협의회입니다. 그동안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감사위원, 채권자 집회, 오늘은 이제 채권자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절차의 기관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채권자들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이를 파산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은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법원이 하나로 구회사정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채권자 협의회를 파산 절차에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제도화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의사 반영 기회를 확대하여 채권자들의 절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공정한 수행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 채권자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을 말합니다. 관리위원회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을 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채권자 협의회는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므로 실무에서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 파산 신청이 있은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때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DIP 제도라 그러죠. D가 디렉트, 그죠? 직접. 디렉트, 직접. 회생 절차의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경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나 파산 절차의 경우 배당률이 낮거나 파산재단 부족으로 인한 파산 폐지로 파산 채권자들이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뭐 돈도 안 주면서 뭐 이것저것 그쵸? 왔다 갔다 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은 파산 신청이 있은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10인 이내를 구성하고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소액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때는 채권액의 총액 및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담보권 보유 사항을 참작하여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주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파산 신청 이전부터 채권자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참작하여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파산 신청이 있은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이를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 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 및 관리위원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표 채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대표 채권자를 지정합니다. 대표 채권자는 채권자 협의회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 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 협의회 의견을 제시하며 채권자 협의회 소집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채권자 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는 대표 채권자에 대하여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도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리위원회의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의 교체, 제외, 추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은 채권의 양도 또는 소멸 등의 사유로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발생일자를 대표 채권자 및 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규칙 제34조 제4항,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에서 제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표 채권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관리위원회 지시 없이 이를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 업무, 운영.
대표 채권자는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의를 수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이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원 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채권자 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업무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 제시 협의회는 채권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파산 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파산관계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파산 절차에 관한 사항, 법 3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결 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이 채권액과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하고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들이 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의견에 이르게 된 이유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의결 결과 등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을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권자 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 협의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 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법원은 파산 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결정서, 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주요 자료의 사본을 채권자 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파산관계인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 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됩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관계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파산관계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법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한 때는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파산관계인에게 열람 복수를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가 있은 경우 파산관계인 지체 없이 채권자 협의회에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원이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내부 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다면 채권들 사이 형평성이 무너지고 채권자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와 자료의 범위에 관해서는 기밀성의 정도, 비밀 유출 시 채무자나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 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당해 정보가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관계인은 규칙 제40조 2항 단서에 따라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 협의회의 자료 제공 청구가 있은 후 즉시 법원에 거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자료 제공 거부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계인이 규칙 제40조 3항의 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 파산관계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 협의회에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 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는 채권자 협의회는 법 제22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본을 채권자의 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과 비용.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 협의회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의 채무자라 하여금 용역 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 협의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규칙 42조에서 규정하는 비용 외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의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 협의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비용의 지출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채권자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